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투자생각 슬투생의 이인구 이사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새로운 주도주라고 지었습니다. 올해 중국 증시가 정말로 바닥을 찍고 오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 혹은 테마, 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투자할 때 시장이 주는 시그널, 시장의 패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고 나서 2021년 고점까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 다시 3년 동안 하락했다가 올해 2월 초부터 반등을 하고 있죠. 이때마다, 이 국면마다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하락을 주도했고 이번 반등에는 어떤 것들이 주역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2021년까지 고점을 보면 상승 주도 섹터는 소재나 산업재, 소비재, 대부분 소비재가 강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떨어질 때 보면 올랐던 섹터들이 거의 대부분 떨어졌고 특히나 IT는 별로 오른 것도 없으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2월 초부터 반등 랠리를 펼칠 때 보면은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는 언제나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그 앞뒤에 있긴 하지만 특이했던 게 IT나 통신 섹터도 상승의 주역이었다는 점이죠. 이걸 테이블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반등하던 시기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100% 넘게 오른 섹터가 많죠. 그런데 조정하던 시기에 보면 마이너스 50%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시작하던 게 202까지 갔다가 50% 할인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다시 100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 제자리에 왔습니다. 거의. 급반등했던 시기에 올랐던 섹터들이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거의 제자리까지 오른 상황이고 반면에 최근에 2020 올해 2월부터 반등했을 때 보면은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 많이 올랐지만 눈에 띄는 게 IT 섹터 그리고 통신 섹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섹터들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힌트를 한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등 국면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왜 봐야 되느냐? 요거는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차트입니다. 이 CSI 300 지수 내에서 코로나 시기부터 그 다음에 21년 고점까지 지수 상승 기여도 가장 높았던 6개 종목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귀주 모태주나 오량약처럼 백주, 소비재 기업, 그리고 면세점도, CGT 면세점도 소비재 기업이죠. 메이디룩도 마찬가지고요. 가전기업이니까. 기타 이제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과감하게 일던 태양광 업체였다는 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특정 국면에서 오른 게 아니라 바닥부터 상승할 때까지, 시장이 꼭 고점을 찍을 때까지 거의 약간의 출렁임 빼고는 거의 다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이 정말 2월 달이 바닥이고 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갔을 때 어떤 시장에서 관심 있는 테마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산업이나 기업들을 찾아낸다면 이번 상승 국면의 꼭지까지 이런 기업들이 랠리를 펼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떤 산업들이, 그럼 어떤 섹터들이 이번 반등 국면에서 중요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테이블로 정리해서 잘 눈에는 안 들어오실 텐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은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죠. CSI 800, CSI 10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300억 위안 이상, 우리로 치면 5.5조 위안, 거의 6조 위안 가까이 되는 기업들, 시가총액이 그거보다 큰 기업들 중에서 시장의 저점을 찍고 빠르게 반등하는 그 구간 동안 등락률이 평균보다 1표준 편차 이상인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개월 평균 거래대금 대비 20일 평균 거래대금의 비율이 또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위, 이게 한 평균 플러스 1표준 편차가 한 상위 15.5%, 15.6% 정도 됩니다.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을 봤더니 정말로 특이하게도 대부분이 IT 섹터라는 거죠. 그런데 이 IT 섹터에 있는 기업들도 무엇을 하는 기업들이 잘 보면 광신곽이나 중과서광, 폭스콘 산업인터넷, 중지슈창, 호사전자, 그리고 낭조정보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AI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미국처럼 어떤 LLM 모델로 AI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AI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혹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떤
훌륭한 기업들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폭스콘 산업 인터넷을 드린 거는 이 기업을 뭐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앞장에서 설명한 그 표에 있던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을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려는 건데요. 지금 폭스콘 산업 인터넷 같은 경우는 원화로 한 시가총액 80조 원 이상 되는 그래도 꽤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콘 산업 인터넷은 사실은 주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재미없는 관심 없는 종목이었어요. 이 기업은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호나이 프리시전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데 이게 중국 내에서 상장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제 사업을 재편합니다. 중국에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모회사와 그 사업의 관계가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종 비즈니스 겸익 금지 뭐 이런 조항이 있어서 모회사가 하는 일과 그다음에 폭스콘 산업 인터넷 중국 법인이 하는 업무를 좀 나눴어요. 근데 나눈 그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어떤 첨단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순 제조에 가깝고 ODM에 가까운 그런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고 그래서 순이익률도 뭐 넷프로핏 마진이 4%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미없는 기업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작년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 2023년 초부터 전 세계 AI 붐이 일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날아가는 모습이죠. 폭스콘 산업 인터넷이 2023년부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폭스콘 산업 인터넷에서 만든 제조품 중에서 GPU 모듈이라든지 GPU 서버나 서버렉 그리고 뭐 마더보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한 서버에 납품하는 그런 부품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스콘 산업 인터넷이 작년부터는 AI 테마주를 엮이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기업의 그 매출이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 기업으로 다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성장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언제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측면에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사실 작년에도 약간은 기대를 했지만 작년에 매출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2023년 매출은 2022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애플향 납품하는 그 매출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서버도 기존 서버의 매출 좀 줄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보시면 매출 총익률로 보면 매출 총이익은 한 3% 이상 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클라우드 설비 부분에서 AI향 클라우드 서버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AI향 서버는 매출 총익률이 10% 이상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회사 자체적으로는 이걸 구분해서 사업보고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익률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수주가 이제 실제 매출로 잡히면서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모듈 독점 공급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성장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 기업 중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 기업의 주가 패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AI 산업이 성장 국면인데 중국 기업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다. 그런데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들 바이두나 텐센트 홀딩스는 여전히 주가가 하향 일로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대변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AI 산업이라는 게 성장하는 그 진입 국면에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아주 좀 많다는 거죠. 내적 장애물을 놓고 보자면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그 다음에 컨텐츠 검열과 같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내적인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빠르게 뭔가를 만들고 공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LLM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데이터를 준 것을 가지고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다면 원하는 그리고 객관적이고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외적 장애물로는 미국과의 갈등에 따라서 고성능 GPU 조달이 차질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 부진한 이유가 이런 내적, 외적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그럼 중국에는 AI, 이 전 세계전 AI의 붐에서 중국에는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중국에는 투자할 기회가 없느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들을 정리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제조 강국이고 중국에서는 사실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요번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싸고 뭐 때로는 안 좋기도 하지만 대부분 쓸만한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거는 여전히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인프라가 될 만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광통신 모듈을 만드는 중지추창이라든지 GT, 첨부원통신, 그리고 PCB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되게 저부가 가치 산업이었지만 이제 하이테크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PCB도 굉장한 그 성능이 높아야지 첨단 제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중국에 있는 PCB 업체들입니다. 생희테크놀로지라든지 선난서키트,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앞서 보셨듯이 폭스콘처럼 GPU 모듈이나 서버를 만드는 기업들. 낭조정보는 중국 1위 서버 기업이고, 중과소강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액체 냉각 제품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폭스콘 산업에서는 좀 전에 보셨고, 뭐 다른 기업들도 뭐 선조 디지털 그룹도 화웨이랑 합작을 해서 밑에 서버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서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인프라, AI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만드는 제조는 역시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서 중국에서 핵심적으로 쓸만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저도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테마가 있을 때마다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개별 기업을 공부하기 너무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공부하고 선점해서 사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 ETF를 가장 잘 아시는 윤지현 선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오늘 AI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ETF는 중국 로봇 그리고 AI ETF입니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ETF예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중국 종목들을 선별을 해냅니다. 첫 번째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좀 식별을 하고 있고요. 자, 편입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바이두라든가 혹은 하이크비전, 신비정보까지 이렇게 좀 전반적인 AI 관련 혹은 로봇 관련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좀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AI 관련된 부분들 설명 충분히 드렸을 텐데 간단하게 포인트만 좀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입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게 좀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어떤 핵심 산업으로 이 중국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부분도 같이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뒤이어서 이제 두 번째 ETF 짚어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산업 테마 ETF고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좀 하드웨어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 혹은 이제 스마트칩 관련된 기업들 50개를 역시나 좀 편입을 하고 있는 ETF고요. AI 관련된 ETF 좀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핵심적인 리스크 사항을 좀 더 짚어드리면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항상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TF를 통해서 중국의 AI 산업의 성장에 수혜를 향유할 수 있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3편도 준비가 되었으니 많은 기대를 갖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